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많은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 대출 얘기입니다. 빚이죠, 빚. 가계빚 사상 최대 폭증을 했다. 금융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빚이 가정에서 지고 있는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요, 이 가운데 자리한 이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얼마나 가계빚이 증가하고 있는가. 매달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9월에는요, 11조, 10월에는 13조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무려 18조 3천억 원입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11월 가계부채 18조 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이 7.9%로 연초하고 비교하면 2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보음이 울리겠죠. 우리나라 민간 부채 이거 위험하다 이런 경보음이 여기 보면 BIS 국제결제은행 은행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여기서 경보음이 울렸다는 겁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야당 필리버스터도 공수처법 오늘 처리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자정으로 끝났습니다. 경제 3법은 통과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생 법안 등 100개가 넘는 법안 본회의에서 어제 가결이 됐습니다. 본회의 열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이 100개를 넘는 걸 처리하니까 얼마나 속도를 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된 법들 소개돼 있고요. 여당은 오늘부터 또 임시국회를 열어서 나머지 아직 통과가 안 된 법들, 대표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이런 법안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병상 비상. 이렇게 큰 제목으로 돼 있고요. 수도권의 중증 환자 입원 가능한 병상 이제 딱 12개 남았습니다. 3차 대유행,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이나 경남 등은 이미 바닥이 났고 그나마 수도권은 남아있지만 딱 12개라는 겁니다. 중증 환자용 병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 중증 환자 수는 열흘 새 2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병상 확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오늘 열립니다. 오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후폭풍 예고되고 있다.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 그런데 결론을 못 낼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윤 징계위.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정치권이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과연 결과가 나오긴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지금 궁금한 지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뒤통수 논란입니다. 국회에서 정의당과 관련해서 뒤통수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뒤통수를 친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런 얘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느닷없는 꿀 논쟁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회 상이에요. 당신이 꿀 빨았잖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꿀 얘기가 정치권에서 등장을 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병상이 없다. 일면 기사 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병상 비상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금 확보를 하겠다.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오늘 법무부 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상입니다. 그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법무부 전례 없다. 윤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 거부. 그동안 이 징계위원회 위원이 누구인가 이것을 공개하는가 마는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공개하라. 그래야지 뭐 기피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 법무부는 그런 적이 없었다. 다른 식으로 다 절차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그래서 기사는 운명의 날 아닌가 이렇게 또 적고 있어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명단을 지금 못 받은 상태니까 현장에 가면은 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기피 신청, 위원 기피 신청을 할 것이다. 저 위원은 빼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수 증인에 대한 신문도 예고돼 있고요. 하루 만에 결론을 못 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쟁점은 판사 문건, 이른바 판사 문건. 이것이 과연 사찰인가 아닌가 이 부분도 치열하게 얘기가 오가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윤 참모들 만류에도 징계위원회 오늘 직접 참석할지 고심이다. 오늘 오전 결정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어요. 징계위원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징계위원회 참석을 할지 말지 아직은요.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고심 이렇게 돼 있어요. 고심. 고심이니까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내용을 보면은요. 뭐 앞서서 봤던 내용들 쭉 정리돼 있습니다. 뭐 이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절차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법무부 측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징계위원회 중에 외부 위원 한 명이 사임을 했답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이다. 그러니까 징계위원들의 부담도 상당히 크다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중 역시 최종 결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여기 적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그림 있죠? 징계위원회 그 장소가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추정컨대 법무부 차관 회의실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장소가. 근데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끝으로 가겠습니다. 그림의 끝에. 여기 보면 이 자리 비어 있죠? 근데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위원장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징계를 직접 청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 심의에는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참석을 하겠지만 중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빈자리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입니다. 약 한 3시간 좀 안 남았네요. 지금 다가왔습니다. 법무부 과천성사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나와 계시죠? 네,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기사를 통해서 잠깐 알려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오늘 징계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잠시 뒤인 10시 반부터 이곳 청사 회의실에서 열리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 사실을 공개한 지 16일 만입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 본인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특별 변호인단만 징계위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 역시 징계 청구권자로 회의에 참여하진 못하지만 위원장 지명 등의 이유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징계 논의에 앞서 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윤석열 총장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위원 가운데 추 장관 측 인물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 절반이 동의를 해야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의 증인 신문까지 모두 이루어진다면 실제 징계 결정이 오늘 중에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언론 보도도 많았고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수준의 징계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일단 징계가 결정되면 수위를 정하게 되는데 참석위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정직 이상의 중징계 시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혐의나 경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부적정한 감찰 징계로 판단했고 법원 역시 직무 복귀를 결정하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자, 지금 현장 연결 들어보셨는데 주변에서 약간 소리가 들리죠. 벌써부터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을 뭐 반대하는 분, 지지하는 분,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분, 반대하는 분 이런 분들이 아마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방금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연결 중에서 잠시 알려드렸는데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불참한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사는 고심이다 했는데 고심 끝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기사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많은 신문들이 윤 총장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썼어요. 앞선 기사는 고심이었죠. 근데 이 기사는 불참할 듯이라고 썼죠. 근데 오늘 불참입니다. 그리고요. 징계위원회 추가 개최 가능성 배제 못한다. 그러니까 앞선 기사에서도 오늘 징계위원회가 오늘 결론을 못 내릴 수도 있다. 절차를 더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추가 개최 가능성. 그럼 추가 개최된다면 또 여기에는 과연 윤석열 총장이 참석할 것인가. 또 이 부분이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구택 전 부위원장, 변호사시니까요. 법률적 측면에서 일단 윤 총장은 안 나오는 걸로 좀 알려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관건은 뭐냐면은 이 징계위원 명단이 사전에 공개가 안 됐잖아요. 윤 총장 측에서 전달이 안 됐는데 그러면은 현장에 참석을 해서 변호인들이 참석을 해서 이른바 이 위원은 좀 빼주세요. 이른바 기피 신청. 이거 오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지금 아마 2가지 아마 공개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명단 공개 요청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료 공개 요청이 있던 것 같은데 예. 명단 공개 보면은 사실 예전에 판례를 찾아보니까요 이제 교원 징계위원회 사례였는데 거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개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그 공개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공개 이유를 주장하는 게 기피 신청하려고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 나와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사전에 공개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 명단 공개 안 했다고 해서 절차가 위법하거나 뭐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법관 징계법 같은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해주게 돼 있는데 이제 검사 징계법은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 안 해도 문제는 없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법무부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공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런 이제 사례도 없고 제가 보기에 뭐 명단 공개했을 때 아마 지금 한 분 외부위원이 빠졌다는 것도 이런 뭐 징계 자체의 부담도 있지만 명단이 공개됐을 때 공개하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가기 좀 주춤하거든요. 아무래도 자기가 사전에 공개되는 거니까 사후엔 당연히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압박감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기피 신청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분이지만 만약에 6명이 참석한다 그러면 물론 예비위원을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지만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피 신청 당연히 하겠고요. 지금 아마 참석 뭐 만약에 심재철 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참가하면은 뭐 기피 신청하겠지만 절차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과반 출석, 과반 오늘 찬성해서. 징계위원회가 무언가 징계 결정을 좀 내놓을까요? 아니면 더 좀 이어질까요? 지금 이제 핵심이 아마 기피 신청하면은 기피 신청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니까 제가 보기에 뭐 몇 분 내로 될 것 같은데 이제 증인 신청이 7분이나 했더라고요. 처음에 3분 했다가 4분 더 했는데 일단 증인 채택 여부와 공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재판과 비슷한 절차를 가는 거네요. 물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증인 채택 여부 법정에서는 재판관이 합니다. 그냥 재판장이 결정을 하는데 여기는 그 규정은 없어요. 검사징계법은.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도 위원장은 또 직무대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장관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무대리가 정할지. 본인이 결정하기에 약간 부담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기본적으로 과반 찬성,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인데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인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채택을 한다 해도 왜냐하면 법원 같은 경우 미리 소환장을 보내고 안 나오면 또 뭐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이거는 또 그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나왔을 때 증인신문 절차를 어떻게 할지 보통 법정에서는 뭐 변호인이 신청한 사람은 먼저 하고 나중에 검사가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또 신문 절차를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조금 애매해서 이 증인을 채택할지 그다음에 출석할지 신문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일단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럼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아주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증인이 예를 들어서 7명이 아니라 만약에 3-4명만 해도 한 사람이 뭐 신문이 길어지면 1시간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벌써 막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내일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징계 결정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는 징계 내용을 전해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마 그 심리를 끝내고 증인신문이나 이런 걸 끝내고 그다음에 뭐 한 번 더 열어서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이게 아마 오늘 넘어가서 내일로 가면 징계 명단들이 다 공개될 거예요. 그러겠죠. 외부적으로. 현장에서 그렇죠. 누가 현장에 봤잖아요. 나오니까. 지금. 그러다 보면 이제 징계위원들이 심적 부담도 가질 수 있어서 오늘 내로 어쨌든 밤 늦게라도 끝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밤을 새서 할 수도 있다라고 두 가지 가능성 다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인석 전 최고위원. 저는 이제 그 명단 공개 안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규정을 들어가지고 협박 매수론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그 징계위원들의 이름이 빨리 공개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압박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러면은 징계위 명단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징계위라는 것이 윤석열 징계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위촉해놓으면 3년 동안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공개되지 않는 검찰 측 인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오늘도 매일경제 기사에 나왔지만은 그 민간에서 들어가시는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최모 변호사랑 안모 교수님이 있고 그분들은 미리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분이 이제 압박을 이렇게 사퇴하셨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은 확정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모르는 것이 막판까지 이 사람들이 뭐 심재철 국장을 넣을까, 신성식 부장을 넣을까 이런 걸 갖고 이제 오히려 법무부가 그러니까 검사 2명. 카드를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현근택 변호사의 설명의 대로라면은 오히려 민간위원들이야 뭐 여기 할까 말까가 뭐 선택이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공무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어떤 실제적인 공무를 하면서 내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신호위반 해가지고 경찰서 잡았는데 나중에 네가 보복할 테니까 내 이름은 안 알려주겠다 이러고 경찰관이 하면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제가. 제가 뭐 그런 상황을 감내해야 되는 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했던 민간위원은 공개 안 해도 도대체 그 2명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2명이 실질적으로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찰이나 이런 과정에 증언을 했고 이해관계자인 사람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 공무원 중에서 누가 오느냐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왜 말 못합니까 이거는? 간단히 10초만 얘기할게요. 평검사였으면 공개하는 건 문제 없어요. 검찰의 수장이죠, 총장. 징계하는 것 때문에 아마 어떤 검사가 나와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부담 갖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죠. 그럼 심재철 국장이 예를 들어 지명됐어요. 이 사람한테 윤석열 총장이 전화해가지고 너 손보겠다 협박하겠습니까? 협박하면 땡큐 그러죠. 전화 받았다 이렇게 전화한다는 하고. 얘기 아니고요. 어쨌든 참석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요, 두 분 지금 열심히 논쟁 벌이시는데 뭐 소용없습니다. 이미 뭐 공개 안 하기로 했어요, 지금.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서 오전에 참석하면 윤석열 총장이 변호인 측이 그제서야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동안 이렇게 두 분을 보셨지만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공개가 안 되는 걸로 그냥 굳어졌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죠. 그러면은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출석을 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출석을 했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기 어려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시죠.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무위원석에 이제 국회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앉아 있다가 갑자기 뭔가 책을 하나 꺼내요. 그리고 나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꺼낸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거죠. 여기 보시면 거꾸로 돼 있어요. 책 제목이 이렇게 지무면서. 근데 제대로 보면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이 붙은 책을 꺼내서 읽은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추 장관, 검찰 비판 내용을 담은 책 국회에서
보란 듯 꺼내들었다. 보란 듯 꺼내들었으니까 카메라들이 봤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나온 겁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의 책인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어떤 비평, 지적을 많이 담고 있는 책으로 나옵니다. 추 장관, 뭐 여러 가지 또 그 이후에 이제 검사 향응 수사 결과에 뭐 비상식적이다 이런 비판 글을 또 여기서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요. 기사로 소개해 드렸는데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국회가 열렸죠. 근데 뭔가 좀 추미애 장관이 보고 있죠. 책입니다. 방금 여기 꺼냈던 이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그래도 사진으로도 저렇게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 장관이 책을 꺼내서 봤는데 그 책이 검찰과 관련된 책. 이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또는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떤 의미일까요? 내 길을 계속 가겠다는 거죠. 아. 예. 오늘 징계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잖아요. 예. 그 하루 전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도 바쁜데 예. 검찰을 왜 떠났나 하고 검찰을 비판한 변호사가 쓴 거를 들었어요. 예. 그거는 내 길을 계속 가겠다 뭐 이런 거죠. 여기 근데 보면 이게 사진에 보면 막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있는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친문을 향한 그 호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옛날 히딩크 축구 감독이 월드컵 전에 5대0으로 잘 져가지고 5대0 감독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 5대0으로 지고 있어요. 어떤 네. 게 5대 0인가요? 첫 번에 전국 평검사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직무정지 규탄했잖아요. 그 두 번째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직무정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조미연 판사가 그 가처분 받아들였잖아요. 예. 네 번째는 전국 법학 교수들이 또 반대했어요. 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판사회의에서도 이거 입장 판사 안 내기로 했죠.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5대0으로 지금 졌어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지금 뭐냐면 학교 폭력이 생겼는데 예. 지금 가해 학생 부모가 예. 징계위를 열고 징계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인데 지금 청구권자라 못하지만 사실상 감찰 그 징계위원회를 다 임명하잖아 6명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징계위 앞두고 예.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 추미애 장관이 임명하는 징계위원회 그 방식을 누가 그걸 공정하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론 예. 그거를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나는 여기까지 너무 많이 왔다. 6대0으로 또 지더라도 내 길은 계속 가겠다. 그건데 그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저는 뭐 좀 의문을 많이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박창희 교수님. 네. 일단 검찰과 관련된 책을 봤다는 거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또 책을 봤다는 것 자체에 대한 또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추미애 장관이 뭔가 얘기하고 싶으니까 저 책을 들었겠죠. 뭐 예. 정치인 출신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금 본회의장은 사실은 언론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 보고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저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저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갖다가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굳이 국회에서 저 책을 든 이유는 변하지 않는 집단 권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시선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 남부지검에서 향응을 받은 검사에 대해서 예. 김영란법을 갖다가 들이밀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사건에 대해서 조사, 봐주기를 하는 이른바 스폰 검찰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갖다가 김영란법을 들이밀었다? 형량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검찰이 이제까지 과거에 우리가 우병우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소위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집단 권력화돼 있는 검찰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해왔는데 예. 추미애 장관이 이번 그 검찰과의 갈등에서 이런 변하지 않는 집단 권력,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 권력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위한 본인의 지금 싸움은
검찰의 그런 제19 감싸기라고 하는 그런 검찰의 집단 권력에 대한 예. 도전 아. 그리고 그것을 깨부수기 위한 자신의 개혁 이런 식으로 지금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 책을 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분 모두 내용은 좀 다르게 설명했지만 본인의 어떤 의지를 강력히 나타난 건다. 보란 듯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